안녕하세요. AI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다들 관심 많으시죠?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요. 바로 제3회 코파일럿 클럽 컨퍼런스의 전체 세션 아젠다입니다. 이게 2025년 12월 9일에 열리는 행사인데 무려 4시간 반짜리 마라톤 강의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 9분이 총출동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모든 걸 다룬다고 합니다. 네, 4시간 반이면 사실상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셈이죠. 이걸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보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걸 그냥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정말 당신이 지금 당장 업무에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 그리고 기회를 딱 건져 올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도구 소개를 넘어서서 이 코파일럿이라는 게 일하는 방식의 판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볼까요? 컨퍼런스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지더라고요. 첫 세션이 메타넷 X 이은주 이사님의 코파일럿으로 회사의 업무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거예요. 업무 흐름을 바꾼다, 이게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는데 그냥 뭐 이메일 좀 빨리 쓰는 수준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흐름의 변화라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개별 업무가 좀 빨라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료에 따르면 이 세션은 업무의 연결 방식이 바뀐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연결 방식이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회의가 끝나면 누군가 수기로 회의록을 정리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할 일 목록을 만들어서 이메일로 공유하고 그랬죠. 모든 과정이 다 단절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꼭 한두 명은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놓치거나 까먹고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코파일럿이 개입하면 회의가 끝나는 바로 그 순간 AI가 자동으로 요약본이랑 액션 아이템을 추출해줍니다. 오, 그걸 회의 참석자들한테 바로 공유하고 심지어 프로젝트 관리 도구에 할 일로 바로 등록까지 해주는 거죠. 와. 회의에서 실행까지의 과정이 그냥 끊김없이 쫙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세션은 바로 이런 업무 사이에 마찰이 사라지는 경험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내가 편해지는 걸 넘어서 팀 전체의 일이 정말 물 흐르듯 연결된다? 이런 의미네요. 그런데 이런 좋은 기능을 소위 얼리 어답터나 기술 전문가만 쓸 수 있다면 이거 뭐 그림의 떡 아닐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세션에 있습니다. 오피스 튜터 이하영 팀장님의 코파일럿 챗, 업무 혁신을 위한 AI 비서 세션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코파일럿 챗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환경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본 기능이라는 겁니다. 기본 기능이요? 네, 뭐 비싼 추가 라이센스나 복잡한 설정 없이 우리가 매일 쓰는 워드, 엑셀, 팀스 바로 옆에 이미 AI 비서가 와 있다는 거죠.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솔깃하네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채팅창 하나 더 생겼다고 일이 그렇게 혁신적으로 바뀔까? 뭐 이런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구심을 풀어주는 게 세 번째 세션. 한국 AI 융합연구소 최금선 대표님의 나의 AI 비서 워크 IQ입니다. 이 세션은 도구를 갖는 것과 도구를 잘 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딱 짚어줘요. 그리고 그 차이를 워크 IQ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죠. 워크 IQ요. 그건 뭔가요? IQ 테스트 같은 건가요? 하하, 그런 건 아니고요. AI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워크 IQ가 낮은 사람은 코파일럿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회사 3분기 실적 보고서 요약해줘. 대부분 그렇게 쓰지 않나요?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코파일럿은 그냥 건조한 사실만 요약해주겠죠. 하지만 워크 IQ가 높은 사람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너는 지금 우리 회사 실적 발표를 앞둔 아주 까다로운 재무 분석가야. 이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고 투자자들이 가장 날카롭게 질문할 만한 잠재적 위험 3가지를 지적해줘. 그리고 그에 대한 예상 답변까지 준비해줘. 와, 이건 뭐 완전히 차원이 다른데요? 똑같은 도구를 써도 결과물의 깊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겠네요. 결국 AI를 그냥 검색 엔진처럼 쓸 게 아니라 명확한 역할과 목표를 부여하는 파트너 혹은 뭐 신입사원처럼 대하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첫 파트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코파일럿이 가져올 업무 흐름의 변화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코파일럿 챗이라는 구체적인 도구를 소개한 뒤에 마지막으로 그 도구를 120% 활용하기 위한 핵심 역량, 즉 워프 IQ를 강조하는 거죠. 아주 탄탄한 빌드업입니다. 네, 이제 왜 이런 도구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할지 좀 감이 오네요. 이렇게 기초를 다지고 나니까 컨퍼런스가 더 구체적인 전문 분야로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마인드셋을 갖췄다면 이제 그걸 적용할 강력한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컨퍼런스의 두 번째 파트가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합니다. 지식노동의 3대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 정보 관리,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윤미영님의 플래너의 새로운 프로젝트 관리 기능 세션입니다. 기존 프로젝트 관리 툴은 사실상 그냥 온라인 화이트보드에 포스트잇 붙이는 수준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료 설명을 보니까 AI가 계획, 설계, 추진, 보고까지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혹시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없어지기보다는 격상된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세션에서 말하는 AI의 역할은 뭐랄까 마이크로 매니저에 가까워요. 팀원들 진척 상황을 일일이 체크하고 마감일 다가오면 알림 보내주고 주간 보고서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런 귀찮은 일들을 AI가 다 도맡아 하는 거죠. 그럼 프로젝트 매니저는 뭘 하는 건가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별 연주자들의 연주, 즉 개별 업무는 AI가 조율해주니까 지휘자는 전체적인 하모니와 곡의 해석, 다시 말해 프로젝트의 큰 그림과 전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AI가 문제 발생하고 빨간불을 띄워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인간의 창의력과 소통 능력을 집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업데이트 독촉하느라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와, 그렇게 되면 정말 프로젝트의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겠네요. 프로젝트 관리 다음은 정보 관리인데 오피스 튜터 정경수 대표님의 원노트 vs 코파일럿 노트북 세션이 흥미로워요. 디지털 노트의 진화라는 부제가 붙어 있네요. 이건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건 우리가 정보를 정리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다루는 겁니다. 혹시 회의록, 웹에서 긁어온 아티클,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 같은 거 여기저기 폴더 만들고 태그 달아서 정리해본 경험 있으시죠? 물론이죠. 그렇게 열심히 정리해놓고 정작 필요할 땐 못 찾는 게 국룰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션에서 소개하는 코파일럿 노트북의 컨셉은 정리하지 않는 정리예요. 정리하지 않는 정리요? 네, 그냥 모든 정보를 한 곳에 쏟아붓기만 하면 됩니다. 회의 녹취록, PDF 논문, 웹페이지 링크, 심지어 이미지까지요. 그러면 AI가 그 내용들을 전부 이해하고 있다가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알아서 관련 정보를 쫙 연결하고 종합해서 답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지난달에 논의했던 신규 마케팅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전부 찾아서 핵심 아이디어만 요약해줘 라고 하면 AI가 알아서 흩어져 있던 정보 조각들을 모아서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식입니다. 이야, 이건 뭐 제 머릿속에 있는 외장 하드 같은 거네요? 내가 뭘 저장했는지 다 기억 못해도 알아서 찾아주는 개인 연구비서랄까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개인 차원의 정보 관리가 그렇다면 조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분석은 어떨까요? LNS 컨설팅 송윤희 대표님의 파워 BI 코파일럿 최신 업데이트 세션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특히 2025년 주요 업데이트를 미리 보여준다는 점이 중요해요. 데이터 분석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여전히 높은 벽이거든요. 뭐 복잡한 쿼리 언어도 배워야 하고 통계 지식도 있어야 하고요. 이 장벽을 정말 낮춰줄 수 있을까요? 이 세션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기능이 내러티브 생성, 즉 내러티브 제네레이션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복잡한 분기별 매출 그래프를 띄워놓고 코파일럿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이 사회를 설득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담은 스토리를 만들어줘. 잠깐만요. 단순히 차트를 그려주는 걸 넘어서 그 데이터가 가진 의미와 스토리를 해석해준다고요? 네, 심지어 이 데이터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같은 요구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더 이상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데이터에 기반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데이터의 민주화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라는 신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준 AI 도구를 사용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그런데 컨퍼런스 후반부로 가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아예 우리가 직접 AI를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컨퍼런스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나만의 맞춤형 AI, 즉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을 다룹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진미나 강사님의 고객센터 상담 AI 에이전트 만들기 세션입니다. 고객센터 챗봇이라 솔직히 원하시는 메뉴의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만 반복하다가 결국 상담원 연결을 누르게 만드는 그 답답한 경험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하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이 세션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정해진 답변만 반복하는 그런 봇이 아니에요.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우리 회사의 제품 매뉴얼, FAQ 문서, 과거 상담 기록 같은 내부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아, 우리 회사 데이터로요? 네. 그러면 AI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의 복잡한 질문에도 맥락에 맞는 답변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A 모델 세탁기에서 어제부터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물으면 A 모델 매뉴얼이랑 과거 유사 사례를 참조해서 혹시 탈수 과정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인가요? 그렇다면 수평 조절 나사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준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세션 설명 자료를 보면 상담 품질 향상, 처리 속도 개선 같은 효과는 물론이고요. AI가 처리하지 못하는 고난도 문제만 상담원에게 연결해서 상담원들은 더 중요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용한 AI를 만들려면 결국 아이디어가 중요할 텐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AI를 만들지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세션이 바로 켄로보 전대호 대표님의 코파일럿 활용한 디자인 싱킹입니다. 전통적인 디자인 싱킹은 사용자를 공감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훌륭한 방법론이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었죠. 맞아요. 사용자 인터뷰 수십 개 하고 그거 분석하느라 몇 주씩 걸리고 그러다 보면 지쳐서 실행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세션에서는 코파일럿을 디자인 싱킹의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고객센터 AI를 만들기 전에 수천 개의 고객 불만 문의 데이터를 코파일럿에게 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데이터에서 고객들이 가장 자주 언급하지만 정작 우리 회사 FAQ에는 없는 숨겨진 문제점 5가지를 찾아줘. 와, 인간이라면 며칠 밤을 세워도 찾기 힘든 통찰을 AI가 순식간에 찾아주는 거네요. 단순히 AI를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창의적인 과정까지 AI가 돕는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그렇죠. 반복 업무 자동화를 넘어서 인간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증폭시키는 파트너로서의 AI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들기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세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정우 스페셜리스트의 전문가 페르소나 에이전트 만들기 세션 말이군요.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들어가서인지 뭔가 더 흥미롭게 들립니다. 네, 이 세션은 기술의 유연성과 재미를 동시에 보여줘요.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특정 캐릭터, 즉 페르소나를 가진 챗봇을 코딩 없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재무 데이터를 학습시킨 뒤에 투자에 매우 보수적이고 깐깐한 30년 경력의 CFO,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제가 신규 사업에 10억 투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그 AI가 김 부장,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현금 흐름도 불확실한 사업에 10억이나 태우자는 건 제정신인가?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 준다는 건가요? 하하, 바로 그런 겁니다. 물론 말투는 좀 조절해야겠지만요. 반대로 신사업에 아직 긍정적인 스타트업 투자자,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두 AI가 토론을 붙일 수도 있겠죠. 고객 응대용 챗봇부터 특정 전문가의 지식과 말투를 가진 내부 자문 AI까지 상상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세션입니다. 기술 구현 능력보다 어떤 AI를 만들까 하는 그 상상력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오늘 정말 3시간 반짜리 컨퍼런스의 알맹이만 속속 뽑아본 것 같습니다. 일상 업무를 돕는 AI 비서에서 시작해서 프로젝트, 정보,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문 도구를 거쳐 이제는 나만의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드는 단계까지. 코파일럿이 단순히 워드나 엑셀의 부가 기능이 아니라 우리 일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거대한 플랫폼이라는 게 명확해지네요. 이 컨퍼런스 전체가 보여지는 가장 큰 그림은 바로 업무 주도권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엑셀 함수를 외우고 파워포인트 디자인에 시간을 쏟으면서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AI에게 정확한 목표와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는 AI 디렉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 두잉 사람에서 일을 설계하고 디자이닝하고 지휘하는 다이렉팅하는 사람으로 역할이 바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다양한 세션들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즉각적인 기회는 어디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두 가지 길이 보이는 것 같네요. 하나는 이하영 팀장님이 소개한 코파일럿 챗이나 송윤희 대표님이 말한 파워비아이의 새 기능을 마스터해서 당장 내일부터 나의 일상 업무를 드라마틱하게 효율화하는 슈퍼유저의 길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길도 있습니다. 진미나 강사님이나 최정호 스페셜리스트가 보여준 것처럼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는 새로운 무기를 배워서 당신의 팀 혹은 조직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하는 아키텍트의 길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그 두 가지 길이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